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새벽에 제가 조선일보 들어갔더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바로 밑에 충청권의 미묘한 변화. 이재명, 오세훈에 밀린다. 뜬금없이 이런 기사를 이제 뽑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느낌이 오시죠? 저는 조중동의 선택이 과연 누구일까를 사실 주목을 쭉 해왔는데요. 김문수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들의 선택지 자체에 김문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럼 누구였나? 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김무성 때부터 보면 됩니다. 김무성을 그들이 내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김무성은 실패했고요. 그 후에 유승민으로 갔다가 황교안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준석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동훈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중단된 상태죠. 없었죠. 한동훈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일단 포기했어요. 보니까 조중동이 이제 미는 인물이 한동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누구냐? 그걸 놓고 오세훈 가능성이 원래 컸죠. 제일. 유승민이냐 오세훈이냐 이걸 봤는데 지지율 대결에서 유승민이가 오세훈에게 졌죠. 양자 대결에서도 졌고 다자에서도 예전에는 유승민이 더 높았거든요. 이제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 조선중앙 동아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오세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쪽으로.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조기 대선에 대한 대비도 되지만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차기에는 오세훈을 세우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네요. 보수 주자들 중에 조중동이 백업을 받으면 뭐 거의 후보가 됩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케이스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띄어 올린 최대 동력은 바로 조중동이거든요. 그랬던 조중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선일보는 최근에 조금 우호적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자, 저쪽에서는 이재명이다라고 확정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 세력들, 비명 세력들이 총연합해서 지금 이재명 끌어내리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제 살아남는지 버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견디면은 결국 이재명이가 뭐 어쨌거나 그쪽에서 대표 선수가 될 거고 그걸 못 견디면은 2위 주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비슷비슷해요, 다들. 김동연부터 김경수까지 한 5명 정도, 4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 중에 누군가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결국에는 이 지지율이 2위 쪽으로 또 갑니다, 그게. 아니면 지들끼리 또 이제 합종 연행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재명하고 맞서는 선수가 한 명 나와요, 거기도. 그래서 저쪽에서는 누가 될는지 지금 속다는 건물입니다만, 정권과 찌라시에서는 김경수가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 정권과 찌라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김경수가 결국 대통령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걸 뭐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찌라시에는 우리 이제 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찌라시 내용도 있더라고요.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신뢰성은 글쎄요. 정부가 찌라시가 보통 일반적인 언론사 기사보다 더 맞을 때도 있긴 있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드렸죠, 방송을. 자, 어쨌거나 조중동은 제 생각에도 이 오세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유승민이냐 이런 걸 놓고 저울질하다가 오세훈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준석도 사실은 그들의 선택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준석이가 요즘 지지율 보면 1% 나와요. 1%. 예전에 나올 때는 한 4%, 5% 나와가지고 홍준표하고 맞먹고 뭐 오세훈보다도 높고 유승민보다도 높고 뭐 그랬을 때는요. 이준석도 그들의 선택지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최근 지지율은 크게는 의미는 없지만 이준석은 1, 2%에서 놀고 오세훈은 4, 5% 맞대결 붙여보면은 이재명에게 이길 수도 있는 그 수준까지 가버렸죠. 홍준표도 비슷합니다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김문수가 아닌 이유는 그리고 조중동에서 오세훈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 스탠스가 그들의 입맛이 딱 맞습니다. 이 오세훈은 부정선거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부정선거 없었어요.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딱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중화 정도에 있어서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이 오세훈은. 시내 이 간판, 이 표지판 이런 걸 전부 중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간자체로 바꾼 인물이 바로 이 오세훈 아닙니까? 솔직히. 그걸 각 지자체들이 다 따라갔어요, 전부. 대구도 뭐 경상북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건 이제 오세훈이고요. 그리고 친중화 정도에 있어서도 아주 만족할 만한, JTBC,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협조할 만한 수준의 친중화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시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렇고요. 그리고 경력도 일단은 빵빵하고, 국회의원 한 번에 서울시장 무려 4번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또 어쨌거나 외부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이미지,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국제 무대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물인 것은 확실하죠. 뭐 키도 크고 말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중도 냄새가 물씬 풍긴다라는 거죠. 중도. 중도인데 중도 좌파는 아니고 중도이거나 중도 보수 정도 되죠. 딱 조중동의 입맛에 맞는 겁니다. 자, 그것도 딱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런 어떤 대사건을 처리할 때 그 입장, 스탠스도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김문수는 대부분 그게 걸려요, 전부 다. 그리고 탄핵을 바라보는 입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입장도 조중동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탄핵하는 걸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계엄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 입장이 딱 볼 때는 완벽한 거야. 그들의 입맛이 딱 맞는 사람인 거야. 거기다가 그동안 하나 안 되는 게 지지율이 낮았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1대1 대결 붙여보니까 거의 같게 나오잖아요. 이재명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조중동 지들이 그냥 콱 뒤에서 스포트 하면은 결국 이긴다라고 믿는 겁니다. 조중동이 지금 믿고 있는 거 가운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본선 경쟁력은 낮다라는 거죠. 이재명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요, 지금 조중동은. 특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은 지금은 강한 것 같아도 혼자 1강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본게임 들어가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도 흠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세훈이가 지금 어쨌거나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조기 대선 오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대한민국 새로운 건국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 그건 이제 희망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다른 가능성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아득한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 속에서 대통령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어떤 특급 변수라고 하는 것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당연히 대통령 들어오고 조기 대선보다는 조기 총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정선거 규명해서 세상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 저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요. 그런 관련 영상을 100개 올리면은 지금 방송하는 이런 방송은 10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 또 뭐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버, 시사 정치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도대체 그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양해하십시오. 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면요, 결국은 조기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가버린다고요. 이재명은 벌써 공약 발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오세훈, 뭐 유승민, 이준석 뭐 다 지금 스타트 했잖아요, 사실은. 이준석은 벌써 출마 선언이나 뭐 다름없는 기자회견을 한번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 속에서 조선중앙동아도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선수를 이제 거의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자기 입맛이 딱 맞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세훈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조중동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이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겠느냐? 원래 원희룡도 그들의 선택 중에 한 명이었지만 원희룡은 존재감이 약해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에게 항상 한껏 밀리는 상황이었죠. 유승민보다도 한급 처지는 그런 식으로 자꾸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이제 원희룡의 시대가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친윤 색깔이 분명했다. 윤상현이 그래도 제일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적극적 행동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였다라면서 윤상현 의원을 띄우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없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도 아직은 대선 주자군에서 볼 때는 마이너리티에 들어갑니다. 메이저급이 안 돼요, 아직은. 어쨌거나 지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요 세 명이 3강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조정동에서는. 김문수가 그런데 돌발 변수로 치솟아 오르면서 1위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놀랐던 게 국민의힘. 그와 비슷하게 또 놀랐던 데가 조정동입니다. 생각도 못한 변수가 터진 거야. 김문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김문수 장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보다는 지금 시대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잡힌다라는 주장을 저는 지금도 계속 같이 할 거고요. 자, 어쨌거나 오승훈이 이런 식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못 뻔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오세훈 띄우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다고 조기 대선을 원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뭐, 이런 이야기 자체도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그게 시사 유튜브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다루면 그러면 계속해서 대통령 구하는 그 이야기만 하자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걸 제가 합니다. 주로 95%는 그걸 한다니까 나머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아예 안 해버리면 저쪽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익을 다 챙겨가요. 자칫하면.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